65세 이후 돈 관리 절대 법칙 10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퇴하면 어떤 삶을 꿈꾸셨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인생.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왜 통장은 이렇게 빨리 비어가는 걸까요? 매달 나가는 생활비, 보험료, 관리비. 나이 들수록 늘어나는 약값과 병원비. 수입은 멈췄는데 지출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늘어납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싫습니다. 그렇다고 내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진 돈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갑자기 큰 돈이 나가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이상이 빈곤층. 노후 의료비 평균 부담 해마다 300만 원 이상. 예상보다 훨씬 길어진 은퇴 후 20년, 30년의 삶. 65세 이후 돈 관리는 단순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이고 존엄의 문제입니다. 돈 때문에 병원에 못 가는 일 없어야 하고, 돈 때문에 자식 눈치 보며 살아서도 안 됩니다. 돈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65세 이후 돈과 싸우지 않고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방법, 돈 관리 절대 법칙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칙 1. 지출 통제는 최고의 투자다. 사람들은 흔히 투자라고 하면 주식, 부동산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엔 그 어떤 투자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출 통제입니다. 68세 이모 씨는 은퇴 후 매달 적자에 시달렸습니다. 가계부를 써보니 필요 없는 보험료에만 매달 13만 원, 택시비와 외식비로 20만 원 이상이 빠져나가고 있었죠. 그녀는 단순히 기록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달 25만 원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1년이면 300만 원, 5년이면 무려 1,500만 원. 실천 방법은 단순합니다. 모든 지출을 기록하세요. 앱이든 수첩이든 상관없습니다. 일주일만 써도 새는 돈이 보입니다. 통장을 목적별로 나누세요. 생활비, 의료비, 여유자금. 섞여 있으면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고정비부터 줄이세요. 보험료, 통신비, 구독 서비스까지 점검하세요. 줄이는 돈은 곧바로 수익입니다. 지출을 통제하는 순간 노후의 불안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법칙 2. 연금은 생존선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연금 나오니까 괜찮아.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현실은 다릅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5만 원. 혼자 살기에도 부족합니다. 돌발 의료비까지 감당하기엔 턱없이 모자랍니다. 70세 김모 씨는 매달 65만 원의 연금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80만 원의 병원비가 나가면서 그때부터 매달 마이너스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연금은 얼마 받느냐보다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연금은 기본 생존비에만 쓰세요. 식비, 관리비, 약값 같은 꼭 필요한 부분. 연금 수령 시기는 전략적으로 조정하세요. 늦출수록 월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연금 외 수입원을 반드시 마련하세요. 월 20만 원만 보태줘도 압박이 크게 줄어듭니다. 연금은 노후의 생명줄입니다. 그 줄을 어디에 묶느냐가 평생을 결정합니다. 법칙 3. 자산은 불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65세 이후엔 자산을 굴려서 불리겠다는 생각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66세 박모 씨는 퇴직금 2억 원을 주식과 비트코인에 투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오른다는 말만 믿었죠. 결과는 6개월 만에 마이너스 65%. 지금은 월세로 근근히 삽니다. 왜 보존이 중요한가?
65세 이후는 복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수익보다 손실을 막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산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관리하세요. 원금 보존 상품을 우선하세요. 예금자 보호 상품, 안정형 채권. 고위험 투자는 1015% 이내로만, 잃어도 되는 돈으로만 하세요. 노후의 자산은 모험하는 돈이 아니라 버티게 해주는 돈입니다. 법칙4. 의료비는 보험보다 전략이 필요하다. 노후의 가장 큰 지출 항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의료비입니다. 70대 이상 노인의 연간 의료비 평균은 약 340만 원. 암, 당뇨, 관절 질환 수술비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을 믿지만 막상 쓸 때는 그건 보장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실손보험 중복 가입, 고지 의무 누락, 과도한 보험료 부담.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보험은 단순하게 유지하세요. 실손보험 하나, 3대 질환 중심 보장. 의료비 전용 통장을 만드세요. 매달 10만 원이라도 자동이체로 준비하세요.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조기 발견은 수백만 원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보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략이 있어야 의료비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법칙5. 돈은 써야 할 때 써야 한다. 65세 이후 진짜 문제는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못 쓰는 것입니다. 쓰면 불안하고 안 쓰면 우울하다. 이게 노후의 현실입니다. 무조건 아끼다 보면 우울증, 고립감, 건강 악화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의미 있는 지출은 삶의 질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72세 어르신은 매달 5만 원으로 문화센터 수업을 들었습니다. 건강이 좋아지고 친구도 만나고 삶의 활력이 생겼습니다. 부부 여행 한 번이 부부 관계를 회복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지출 목표를 정해두세요. 취미, 건강, 사회활동. 매달 기쁨 소비 예산을 따로 두세요. 외식, 영화, 친구 만남. 가족을 위한 지출도 선을 그어야 합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주더라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선까지만. 돈은 아껴야 하지만 아끼느라 인생까지 작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법칙 6. 노후 소득은 크지 않아도 흐름이 중요하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들어올 구멍이 완전히 막힌 상태입니다. 정기 수입이 없으면 지출할 때마다 손이 떨리고 심지어 병원도 미루게 됩니다. 소비가 위축되고 건강이 악화되고 삶의 질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작은 흐름만 있어도 다릅니다. 블로그 광고 수익 3만 원, 마을 도서관 사서 월 20만 원, 손재주로 만든 제품 판매 10만 원. 이런 작은 수입이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취미를 수입으로 연결하세요. 글쓰기, 그림, 요리, 바느질. 소일거리도 자부심 있는 일로 고르세요. 디지털 기초를 배우세요. 블로그, 유튜브, 온라인 판매. 많이 벌 필요 없습니다. 매달 5만 원이라도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건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법칙 7. 자녀 지원은 선을 그어야 한다. 노후에 자녀를 돕는 건 사랑입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내 삶을 해칠 수 있습니다. 70대 이모 씨는 자녀 3명에게 매달 2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결과는 본인 연금과 저축이 빠듯해졌고 자녀들은 부모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지원은 선물처럼 간주하세요. 필요할 때만 한도를 정해서 자녀에게 독립을 요구하세요. 지나친 지원은 자녀의 자립심을 해칩니다. 정기적으로 전문가와 재정 상담을 받으세요. 내가 무너지면 자녀도 결국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건강하게 독립하려면 이제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법칙 8. 평생 배우는 사람이 노후를 바꾼다. 퇴직 후 그냥 TV만 보고 지내다 보면 마음도 뇌도 점점 멍해집니다.
노후의 가장 큰 위험은 생각이 멈추는 것입니다. 반대로 배움은 뇌를 깨우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70세 어르신은 온라인 마케팅을 배워 월 1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또 다른 분은 지역 도서관에서 외국어를 배우며 기억력과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적극 활용하세요. 무료 강의도 많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독서 모임, 하이킹, 외국어 회화. 매년 새로운 목표를 정하세요. 코딩, 그림, 글쓰기. 작아도 좋습니다. 배움은 노후의 불꽃입니다. 계속 배우는 삶은 나이를 이깁니다. 법칙 9. 행복은 습관에서 온다. 많은 분들이 노후의 행복을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75세 어르신은 매일 아침 30분 산책과 10분 명상으로 삶의 감사를 느낍니다. 68세 여성은 친구들과 봉사활동을 하며 타인을 도우면서 자신이 더 행복해짐을 깨달았습니다. 미소를 잃지 마세요.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진심 어린 소통을 이어가세요. 의미 있는 일을 찾으세요. 봉사, 취미, 창작.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쌓아가는 습관입니다. 법칙 10.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한다. 노후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나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72세 이모 씨는 작은 카페를 열어 자신만의 레시피로 차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68세 남성은 미술과 글쓰기에 몰두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먼저 찾으세요. 작은 취미라도 좋습니다. 남의 기대가 아닌 내 기준으로 살아가세요.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일기, 산책, 독서.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 노후의 진정한 자유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돈 관리 절대 법칙 10가지. 어떤 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고 어떤 건 천천히 준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는 겁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돈, 건강, 관계, 그리고 나 자신. 이 4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후는 결코 두려움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준비하면 남은 시간은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도 당당하고 평온한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감사합니다.